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랑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워낙 커지면서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 갖고 있는 주택을 자녀분들한테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원래는 사실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 노후 목적도 있지만 뭐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뭐 2주택, 3주택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뭐 가족 간의 매매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차피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이어서 뭐 부담부 증여를 한다든지 네. 이런 의사결정이 많았고 그거에 관련된 저 영상들도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네, 저희가 뭐 가족 간의 저가형도 진짜 많이 했고, 뭐 부담부 증여할 경우에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영상도 많이 이제 업로드 했었는데, 2021년 현재 트렌드는 어떤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네, 우선은 7월 1일부터 다주택자 주택이 2개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이 2개 이상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7월 1일 이전에 비해서 세율이 다 10% 올랐죠. 네, 그래서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 이상인 경우 20%를 추가 네. 중과하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추가 과세합니다. 네, 그래서 최고 세율의 경우에 2021년 현재는 42에다가 30%라니까 72에다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80%가 되는 네. 상황이에요. 거의 이때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세 번째 갖고 있는 주택을 과연 자녀한테 저가양도를 통해서 아니면 뭐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이전하는 게 효과적이냐,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가 양도나 부담부 증여는 모두 양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발생한 양도가 실현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 분들이라면, 그래서 20%, 30% 중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증여랑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증여 취득세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고려하고 나서라도 이 증여가 유리한 건지 기존의 뭐 매매라든지 뭐 부담부 증여 유리한 건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사례는 2주택자의 경우에요. 네, 주택이 2개 있으시고 똑같은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아주 현실적으로 사례를 만들었어요. 네. 시가는 10억, 서울의 시가 10억 아파트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네, 네, 대부분이고. 아닌 게 있나 네. 싶네요. 이런 아파트의 기준 시가는 현재 7억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음. 그리고 이분들은 4억 정도의 취득을 한 거죠. 4억 정도면 한 5년 5년 전. 전에. 5년 만에 4억이 10억이 된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집이 그냥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나중에 뭐 세를 주든 자녀가 살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집을 만약에 양도한다. 뭐 싸게 팔 수도 있다고 해서 양도한다. 양도세 얼마나 되나요? 2개 중에 첫 번째 먼저 파시는 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20%가 포함이 되고요.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증병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전체가 과세가 됩니다. 이러면 과세 표준이 5억 9,750만 원이 드네요. 네, 여기에 62%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3억 3,500, 지방세가 3,300, 총 양도세가 3억 6,800이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차익 6억 중에 3억 7천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되는 상태인 거죠. 네. 요게 남한테 팔았을 경우는 이렇게 되고 되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지금 비교하는 거는 가족 간의 거래를 비교하는 거니까 자녀분께 이 집을 요 가격으로 판다고 하면 이 10억이란 시가는 사실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가족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한 걸 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작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으로 양도세는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체를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10억, 시가 10억을 증여받는다라고 했을 때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공제가 되면 9억 5천을 증여받는 셈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세율이 30%예요. 네. 그렇게 되면 산출세액에다가 증여세의 경우에는 특이한 게 있죠. 신고를 하면 3% 깎아줍니다. 네, 그걸 다 계산을 하면 2억 1,800 정도의 증여세가 있습니다. 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아까 양도세에서는 전체가 약 3억 7천이었는데 증여세의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 정도 세금 네. 차이가 확 나네요. 여기서부터.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증여세는 취득세율이 올랐다고 그랬죠. 네. 12.4%를 부담해야 되는데 현행법에서는 기준시가의 12.4%. 네. 그러면 7억에 12.4% 하면 8,600에 또 추가 취득세가 있어요. 8,600. 그럼 아까의 경우에는 3억 7천만 원에다가 취득세가 약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3.3% 10억에 3.3이 될 테니까 그럼 두 개 합치면 4억 정도 되는 거고. 네, 증여의 경우에는 아까 2억 2천에 8,600 더하면 3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세금 차이가 1억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증여세는 사실 연부연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최대 5년까지 나눠서 연부연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증여하자마자 내야 되는 1회차의 경우에는 3,637만 5천 원 요것만 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외부로 파는 거는 이 집을 팔았을 때 이 부대 비용을 내고 똑같은 집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치. 못하죠. 지금 이렇게 10억에서 3억 7천의 세금을 빼고 나면 6억 3천이 남으니까 이 6억 3천으로는 다시 10억짜리 집 못 사잖아요. 못 사죠. 그렇기 때문에 파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집 그대로 증여를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거죠. 특히 이 양도거래를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녀 입장에서는 매도 대금인 10억이 다 필요하잖아요. 네, 뭐 할인해서 7억에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 자금이 가야 되고 출처가 있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그런 유출이 없죠. 네. 그냥 세금만 내면 되죠. 네, 세금도 한꺼번에 다 안 내도 되고 증여세는 말씀드렸다시피 연부연납하면 되고 취득세는 또 카드 납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단순하게 해보더라도 뭐 제3자한테 매매를 하더라도 뭐 그 돈을 받아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증여가 더 유리하고요. 네. 이 집을 이전하는 게 목적이라면 더욱이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로 줄어드는 세금도 엄청 커지잖아요. 네, 이렇게 집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이라면 종부세 세율이 2배로 올라가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집이 2개라면 12억 가표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이 집을 증여하고 나면 종부세를 둘 다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 7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거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을 빼니까 이제 개정됐으니까 11억을 차감하면 사실 뭐 종부세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지만 지금 2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도 많기 때문에 네. 연간 절감되는 종부세액이 우선 발생을 하고요. 네. 이 2주택 상태를 쭉 끌고 가다가 언젠가 집 하나를 뭐 처분하든 양도하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저희가 계산했던 이 양도세 3억 7천은 10억에 양도한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을 그냥 증여세로 내고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결과인 거죠. 네. 또 여기서 아주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주택에 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그 보증금을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보증금의 경우에는 결국 이 가지고 있던 부모님의 채무인 거잖아요. 원래 네. 반환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녀가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그대로 자녀한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거죠. 이 계약 자체가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미 받아놓은 보증금이라는 자산을 자녀한테 같이 이전해야 전체가 증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 입장에서는 이 증여가 보증금이 있다면 더 좋아요. 네, 그 경우에는 물론 세금을 그 보증금 받아서 냈다면 나중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반환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증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성년자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증여받는 게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워낙 한 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게 일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부모님이 만약에 이렇게 2주택 상태에서 한 채를 증여하고 하나가 남은 경우에 나중에 비과세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부모님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서 이제 하나 쪼개져 나가고 하나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2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고요. 부동산을 증여받으신 자녀분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네, 자녀는 이제 증여로 인해 취득했기 때문에 5년 이내 처분 시에는 2월 가세에 걸리거든요. 네. 그럼 5년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좀 시간을 견디기만 하시면 둘 다 비과세가 되니까요. 네. 엄청 효과적인 거죠. 네, 이렇게 2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네요. 네, 당연히 3주택자는 더 효과가 더 있겠죠? 있겠죠? 네. 네,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과 그 선택하는 방법들을 보면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모든 세금이 올랐다 보니 음. 이 증여를 많이 선택하고 있고 많이 실행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증여에 관련된 취득세율이 또 앞으로 계속 개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2022년까지는 무언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2주택자 이상이라면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세금인데요. 한 번쯤 내 상황에 맞는 세금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직접 해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하신 다음에 의사결정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